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칭시와이대 김동석입니다. 오늘 1월 1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TV 채널과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여러분께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요. 장 초반에 수익 극대화 가능한 종목. 자, 특히 KG 모빌리언스가 어제 추천을 받았는데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AS와 함께 공략 종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월 옵션 만기를 맞아서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 옵션 만기 변수와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네, 이어서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에서는 현대증권 배성영 수석연구원이 현재는 내수주 업종에 주목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이벤트 대응과 더불어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KG 모빌리언스, 그냥 어제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중에는 시초가 대비 10%가량이나 오르기도 했는데, 자, 어떡할까요? 이 정도에서 좀 끊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갖고 가면서 욕심을 한번 내볼까요? 일단은 제가 어제 제시한 목표가는 14,000원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KG 모빌리언스뿐만 아니라 다날, 또 한국사이버계열체,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전자결제 관련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모바일 집카드 도입의 수혜였고, 제가 KG 모빌리언스를 추천드린 이유는 역시 다날이라든가 이런 업종 대비해서 좀 저평가 국면이었고, 특히 이제 다날이 PR 20배, 30배가 가까운 그런 주가 수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KG 모빌리언스는 PR 한 14배, 15배 정도 사이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였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사실 이런 전자결제 업종들이 실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밸류에이션 PR 20배 수준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괜찮은 모습입니다만 상대적인 어떤 부분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 하지만 제가 예전 목표가에서는 일단 차익 시장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목표가 도달했으니 차익을 실현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장 또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은 뭡니까?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CJ ENM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은 온미디어와 CJ 인터넷, 엠넷 미디어, CJ 미디어 이런 그룹 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계열 5개사를 흡수합동하면서 국내 최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탄생하는 회사고요. 방송 사업과 영화 사업, 음악, 공연 사업, 게임 사업 이런 4개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 산업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엔스크린이라는 새로운 채널의 등장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CJ ENM의 글로벌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9,92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19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매출원가 판관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와 50%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비영업 손실도 144억 발생하면서 전적으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실적 호전 기대감은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바로 말씀드리면 이런 올해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2012년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1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7월 말 바닥을 다진 이후에 급락을 반복하다가 주가는 최근에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부분의 콘텐츠 경쟁 강화, 게임 부분과 음악 부분의 적자폭 감소, 그리고 영화 흥행 지속 등이 2013년 영업이익이 89% 이상 지난해 대비해서 개선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방송 이익 부분은 들 수 있는데요. 방송 부분이 주도하는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방송 부분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핵심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광고 수익도 전년 대비해서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방송 가입자 증가로 인해서 수신료 수익도 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디지털 가입자 증가와 수요 증가, 플랫폼 다양화 이런 컨텐츠의 재판매가 확대되면서 역시 올해 방송 부분의 이익이 개선세가 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올해 상반기부터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컨텐츠가 판매되기 때문에 이 재판매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적자폭 축소를 줄 수 있는데요. 서든어택 매출 기여도 감소와 더불어서 이 신규 게임 출시가 지연되면서 이 게임 부분 부진이 좀 지속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뭐 차구차구라든가 하운즈, 마켓천 온라인, 모나크 이런 신규 게임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게임 부분이 이제 올해는 영업 적자에서 지난해 대폭 한 75억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6억까지 좀 축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게임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 개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면서 다만 뭐 마케팅 비용 부담은 좀 있겠습니다만 이런 적자폭 큰 축소가 역시 다른 부분의 어떤 이익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올해 그 모바일 게임 40개 이상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부분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 대비해서 올해는 각각 10%와 90% 증가한 1조 5천억과 76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부분이 CJ E&M의 어떤 그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SBS 대비해서도 지금 70% 해당되는 그런 시가총액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추gang 성장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이런 국내 영업 배급률 36%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이런 그 게임 적자폭 축소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께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가격대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오늘 시초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다만 목표가는 짧게 하겠습니다. 33,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 하이시에 손절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CJ E&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그리고 또 이명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끌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볼까요? 네, 코스피 동시효과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시효과 상황으로 한 0.2% 정도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일단 뭐 옵션 만기 상황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에 대한 오늘 안착에 대한 기대감 조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위 종목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동시효과 상황 플러스 1.93%, 2% 가까이 상황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도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150만 원까지 일단 안착시킨 모습인데 일단 동시효과 상황이 좀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저점 찍고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채비를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좀 불안한 점은 역시나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차 마이너스 0.4%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20만 원 저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조금 긍정적입니다. 자, 가격 메리트 있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어제 이제 알코아 실적이 나와줬는데 괜찮게 나와줬습니다.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이었는데 포스코 동시효과 상황 마이너스 1.39%. 자, 동종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일단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적용하는 걸 보입니다. 자, 그다음 LG화학입니다. ANS 마이너스 0.62% 상황입니다. 30만 원,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는 LG화학은 32만 원 깨지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생명 마이너스 0.51% 움직입니다. 자, 최근 수급 상황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신한지주와 동시효과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지금 신한지주 마이너스 2.5% 내외 움직임 보여집니다. 일단 수급상으로는 기관의 매도세가 좀 어제 좀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영향인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 한국전력이 최근 들어서 전력 수급난으로 인해서 4%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좀 연출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 동시효과 상황은 이명식 전문가가 정리합니다. 네, 코스닥 시장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세가 왕성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이후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에서는 500포인트를 돌파하고 안착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파른 상승 흐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동시효과에서 강하게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종목은 SK 브로드밴드, 서울반도체,
CJ ENM 등이 장 시작부터 좋은 출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GS 홈쇼핑의 경우에는 4분기 사상 최대의 그 실적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시효과부터 현재 약 3% 이상의 상술 출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그 코스닥 시장의 경우 계속해서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대한 그 기관 매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도 SM을 비롯한 일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의 흐름이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SM의 경우에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아몰레드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현재 국면에서 약 1.5%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막 1월 10일 목요일 장이 열렸습니다. 지수대로 정리하면요. 양시장이 모두 1.9포인트, 1.7포인트 정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소가 1993, 그리고 코스닥은 513포인트로 장을 열었습니다. 자, 김선윤 대표께서 거래소 쪽 출발 상황부터 정리합니다. 네, 거래소 역시나 상황이 그래도 양호합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 물량이 이제 서서히 부담되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외국인들의 쌓여있는 그 순차익 잔고들 자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8월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한 물량 자체도 거의 5조 원에 육박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가 오늘 어느 정도 좀 실현될 가망성이 높고 또 하나 국가 지자체 쪽 물량 자체도 나올 가망성 또 하나 또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 역시 오늘 서서히 나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대비하면서 좀 장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150만 9천 원에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작은 0.53% 정도 올라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좋은 성과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 또 하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최근 이제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상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도 오늘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이기 때문에 오늘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서 좀 매수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외인과 기관들의 꼭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때 좀 매수가 같이 좀 동반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얘기를 해볼게요. 현대차가 역시나 좀 가격 메리트 부분이 역시 20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20만 원 초반대 찍고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수급적으로도 크게 빠지나 보니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적으로 좀 매수가 조금씩 보이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역시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 기대치 이하의 실적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참고하신다면은 조금은 약간 이 가격대를 정체한 이후에 어느 정도 보합권을 유지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포스코입니다. 알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시작가 시가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0.97% 지금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11월달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 다시 한번 그 실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그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알코아는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좋았지만서도 포스코는 좀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간이 일단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인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서도 오늘 시작부터 외인 좀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만약에 이제 오늘 또 한 번 35만 원 또 초반까지 밀려버린다면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 좀 말씀드릴게요. LG화학도 역시나 불안하게 실적이죠. 자, 어닝 시즌 맞이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는 현상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특히 철강주나 화학주들이 그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LG화학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워낙에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외인들의 물량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지만서도 걱정이 되는 거는 바로 외인들이 이제 프로그램 같이 해가지고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뱅가드 물량 자체가 또 한 번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추세, 외인들의 수급이 최근 많이 들어온 모습은 그렇게 이제 반갑긴 하지만서도 그렇게 좀 좋지만은 않은 모습,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관련해서는 그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신한지주 동시효과 상황도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 좀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38%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영향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38,500원 라인 부분, 그러니까 한 60일선 부분인데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갈 때는 조금은 그래도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죠. 3% 이상 급등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도 굉장히 좀 이쁜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 보겠는데 그 전고점 부분에 있어서는 뭐 35,000원 이상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의 가격대는 조금 무리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현 가격대 어느 정도 한 33,000원 이상까지 안착한 이후에는 그래도 매도 관점으로 조금씩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역시나 조금씩 기관들도 조금은 매도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기관과 의원들이 동반적으로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그날을 기점으로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마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어떤지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뭐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4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파라다이스가 이틀 연속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0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그 특징적 요소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최근 그 3, 4개월 동안에 크게 상승한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 약 한 30-40% 정도의 가격 조정 이후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처럼 계절적 요인, 구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금년도 1분기부터 회복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분기점에 놓여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파라다이스의 경우는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러한 그 부정적 영향보다는 다시 한번 1, 2분기 회복 가능성에 일단 뭐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초가부터 강한 상승 출발 흐름이 예상되었던 그 GS 홈쇼핑 역시 금일도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실적주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게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별적 흐름이 계속해서 차별화되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인터플래스의 경우 그 최근 들어서 애플 쪽에 대한 그러한 부진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 뭐 한 7, 8,000원대에서 5만 원대 초반까지 급락이 나타났는데 금일은 뭐 기술적 국면이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SM을 비롯해서 최근에 그 엔터 관련주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그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SM보다는 YG엔터에 대한 그러한 그 수급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G엔터의 경우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장중 그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IT 섹터 중에서 그 최근에 그 파트론의 그 흐름이 상당히 미진했었는데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죠. 현재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그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상승 추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제 발표 이후 움츠려들었던 그 IT 관련주들의 선별적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덕산 하이메탈이 그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2% 상승하는 그러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뭐 추격 매수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러한 그 재료라든가 이러한 그 성장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뭐 눌림목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그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의 그 경기 민간주처럼 작년도 한 해 동안 업황이라든가 실적이 최악의 상황에 주가에 반영된 종목군들이 덕산 하이메탈처럼 역배열 국면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한 그 상승 흐름 배경에는 기관을 비롯한 그러한 그 수급이 호전되고 있음을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뭐 포스코엠텍이라든가 이쪽 그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2월 초부터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는데
보통 한 30-40% 내지 50% 정도 상승한 종목군들의 경우는 가격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덕산 하이메탈과 포스코 엠텍의 경우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일부 기간 조정 이후 신고가 랠리를 돌파하는 종목군들은 괜찮지만은 덕산 하이메탈처럼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 재상승하는 종목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 또 오늘장 전망 들려주십시오.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1원 하락한 1060.7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의 물가 목표치 상향 조정에 화답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달러화 및 유로화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달러엔은 87.78엔을 기록해 전일 대비 0.71엔 높아지면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엔화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전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 총재에게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도입과 이를 위한 대규모 통화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엔화 약세는 보다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일본은행은 이번 달 21일 예정된 통화정책 회의에서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달러에는 90엔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엔화 약세는 원화 절상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점차 하락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큰 가운데 수출업체 내고 물량 등으로 전체적으로 원화 절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 방어 성격의 인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경계 심리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장기적인 달러 하락 기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일은 옵션 만기일로 그동안 1060원 선을 방어하던 옵션 방어 물량이 빠지면서 달러화 하단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고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지속될 경우 당국의 개입에도 1060원대 하향 돌파 가능성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58원에서 1063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시장의 흐름과 전망은요? 네, 현재 3년 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0.02포인트 상승한 106.31포인트로 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간밤 미 국채 시장은 국채 입찰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나 미 부채 한도 우려와 경제 불확실성 전망으로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1.87%로 전일 대비 1bp 하락하였는데요. 미 재무부는 이날 210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을 단행했습니다. 낙찰 금리는 1.86%였으며 이는 작년 4월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응찰률 역시 2.83배로 지난 4차례 평균인 3.17배를 밑돌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 입찰 부진으로 미 국채 시장은 조정 압력이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2월 중순부터 부채 한도에 따른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와 이에 따른 미국 신용등급 강등 우려는 안전자산 매입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국채 수익률은 하락 반전하며 마감하였습니다. 국내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예정된 금통에 대한 기대 및 경계 심리로 금일 관망세가 짙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만기약이 넘는 국채 선물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보합으로 끝난 것은 최근에 빠른 금리 하락으로 레벨 부담이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시장 분위기는 동결이 우상한 가운데 내일 만약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이러한 레벨 부담 때문에 금리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치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화 절상에 대한 김충수 총재의 발언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73%에서 2.7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한 외환과 채권시장의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은 새해 첫 1월의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살피고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센터 공원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은 증권사들이 이번 만기를 매도 우위로 점치고 있습니다. 공원배 연구원님 역시 리포트를 보니까 같은 의견이신 듯 하던데요. 아무래도 현재 순차익 잔고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이 그 원인인 듯 싶은데요. 자세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현재 순차익 잔고는 6.3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차익 거래의 계절적 특징인 1월 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감 역시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익 거래의 1월 효과란 연말에는 배당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겨냥해서 차익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요. 배당락 이후 배당락 수익률을 확보한 후 1월과 2월에 거쳐서 집중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1월 차익 거래의 동향을 살펴보면요. 총 9회 중 차익 매도가 출회된 횟수는 7회이고요. 그 중에서도 1조 원 이상의 매물이 출회된 경우는 6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당락 이전까지 유입된 신규 매수 차익이 근본 옵션 만기에 1차적인 청산 경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배당을 겨냥했다고 판단되는 물량은 12월에 유입된 총 1.7조 원 가량의 물량입니다. 이 중 외국인이 1.2조 원, 투신이 1,700억 원, 증권이 5,300억 원 가량으로 이 물량들이 근본 만기에 직접적으로 경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익 청산의 선택 변수 두 가지를 체크해 보면요. 우선은 배당락 이후에 베이시스 하락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강세 현상을 보였고요. 근본 만기에도 강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요. 현재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베이시스의 추가 하락 가능성 역시 높다는 판단입니다. 지난 1월 7일 외국인의 주문 실수로 추정되는 대규모 지정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미결제 증강과 외국인 순매도 규모로 감안해보면 포지션 청산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부작용은 제한적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선물 주문 실수로 인해서 시장 베이시스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태고요. 추가적인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베이시스의 추가 하락과 그로 인한 차익 매물 출회라는 악순환 과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근본 만기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변수는 차익 거래에 있어서 국가 지자체의 완충작용을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 지자체는 거래세 면제의 비과세 주체로 그동안 베이시스 변동에 대해서 외국인 및 여타 주체들보다 먼저 반응을 함으로써 베이시스의 진폭을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물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베이시스의 진폭은 기존과는 다르게 큰 폭을 보이면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역시도 변동성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익 거래 매물 출회 시 이를 상쇄시켜줄 방어 여력을 체크해보면요. 다행스럽게도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하락이 나타나면서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세 유입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의 꾸준한 비차익 매수세 유입에도 불구하고 출회 가능한 최대 매물 규모인 1.7조 원 정도를 감안해 본다면 대규모 물량 출회 시 지수를 방어하는 데는 역시 역부족이라는 판단입니다. 근본 만기 이후로부터 2월까지의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매도 출회가 예상된다면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주가의 하락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프로그램 매물에서 자유로운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의 대응이 2월까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단 근본 옵션 만기에 대규모 물량이 출회된다면 그 이후에는 대형주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라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 옵션 만기일 전략을 고민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작전 타임입니다.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가능한 전략은요? 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좀 계속해서 공포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정국의 세금 부과 부분과 함께 프로그램 매도 압박 부분은 초반부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너무 공포를 사기보다는 일단 시장 출발과 함께 수급적인 부분에서 하방 포지션들이 메이저 쪽인 부분인 기관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확인하고 가자.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이벤트가 오늘은 장중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오전장은 좀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생각이겠고요.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 현물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지수의 일부적인 방어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노출된 부분이겠지만 이번 옵션 만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감 대비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265 콜 상품의 행사 여부를 타진할 수 있는 그 부근에서 열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모두 다 지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의 현물 부분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가 눌림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해봐야
해야 될 시점으로 추격 매수, 공격적 매수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만약 그 부분이 어렵다라면 코스닥 시장 쪽으로 또는 코스피 200 제한적인 부분 쪽으로 종목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개인들의 선물 포지션들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눌려놓고 나서 하방 경직 자체가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는 외국인들 포지션의 하방 경직되었던 자리가 분명히 하나 있는데요. 그 자리 지지력이 온다면 저희 알파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매수 오후장에서 좀 진입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포를 사야 될 때지 그리고 즐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포를 사고 또 공포를 즐겨야 될 때다. 오후장 공략주는 그러면 어디일까요? 네, 오늘 오후장 공략중 같은 경우는 코스닥 하나와 코스피 종목 중에서 좀 시장의 대안 섹터로 걸려있는 종목으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루하게 박스권 부분에 대해서 이탈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재차 박스권에 들어온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현재 가격과 기간 조정 자체를 좀 지루하게 좀 받아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게 코스닥 지수가 이런 매물 폭탄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면서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역시 그 눈치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금 현재 매수가 좀 강력히 붙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공격적인 타이밍보다는 보수적 타이밍으로 눌림 매수 잡으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기준가인 11,150원에서부터 1,950원 밴드까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단 비중 같은 경우는 10% 정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11,500원 돌파 안착하는지만 체크를 하면서 내가 밑부분에 대해서 눌림 매수했다라면 시장 불안하다라고 하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 11,500원 목표가 설정하시면 좋겠고, 아니다 나는 조금 코스닥 시장과 대주전자를 믿고 박스권 돌파 상향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1,900원 이상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라도 지금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1,7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제약주가 시장의 섹터 주도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바이오 섹터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폭들의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하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점 부분에 대해서 돌파 안착하는 시점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숨고르기 양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역시도 시장의 대안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종가 부분의 한올바이오파마는 현재 기준가 부분에서 추격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지만 종가 기준의 8,90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 처리하는 것으로 좀 공격 매수 타이밍 잡겠다. 현재 9,150원에서부터 기준으로 본다면 9,200원에서 9,100원 밴드 사이 매수 타이밍 잡고 손절가 8,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목표가로 잡는다라고 하면 오늘 장중 부분에 봤을 때 9,38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중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익 매매 차원으로 좀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대략 9,600원 안착 여부를 확인하는 목표 트레이딩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코스피 200 지수로 견인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장의 대안 섹터가 걸렸기 때문에 오늘 슈팅 부분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손절가 분명히 종가 이탈 8,900원 나온다라면 손절하고 일단 빠져나오고 나서 재매수 관점 노리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등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작전타임 김도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 전략 짜기 앞서서 오늘과 내일 국내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현재 누적 차익 잔고가 상당히 많아서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거기다 얼마 전에 주문 실수도 좀 그렇고요. 따라서 이 청산 물량이 상당량 쏟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연말 배당 수요를 목표로 한 외국인의 그런 프로그램 매물이 연초에 경험적으로 1월 옵션 만기에 이제 매도 부담으로 상당히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주 초에 외국인의 그런 대규모 주문 실수까지 이어지면서 다소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다행히도 외국인의 이런 대규모 매물 주문 실수는 이미 정리가 완료되었고, 다만 이제 외국인의 매수
대규모 주문 실수 이후에 다소 베이시스가 약화가 되면서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프로그램 매물이 다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역시 이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소 매도 우위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경계를 해야 하는 그런 옵션 만기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어제부터 발표된 미국과 한국의 그런 어닝 시즌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점에서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상충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역시 프로그램 매물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경계성 매물에 따라서 지수가 다소 약박권의 장세의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도주인 삼성전자의 견고한 주가 흐름 속에서 지수는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을 방어해 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금통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각국 간에 특히 미국과 이제 공조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 듯 싶던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예, 이번 금통위에서의 그런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진국에서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 당선 이후에 엔화 약세를 일본 정부에서 엔화 약세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일단 최근 엔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양적 완화와 같이 맞물려서 우리나라 원화는 상당히 좀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원엔 환율이라든가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 수준에서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추가적인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일부 국채 수익률이 다소 금통위를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현 시장 상황을 종합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과 관심 업종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관심 업종은 역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재와 삼성전자 이런 섹터들이 많이 올랐지만 역시 우상향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업종은 역시 음식료 업종을 대표한 내수 업종이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밀가루라든가 라면 등 주요 제품 가격들이 인상이 되면서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내수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유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 역시 최근 4분기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다소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소재와 산업재 섹터들이 많이 올랐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중국 내수 성장세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내수 업종 대표주인 농심이라든가 오리온, 크라운제과 같은 종목들의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와 관련해서 기타 세컨티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주 옵션 만기와 함께 다다음 주 계속해서 국내 어닝 시즌이 개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시장은 다소 제한적인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은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그런 상대적 강세 현상은 좀 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는 IT 부품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 내수 성장과 관련된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업종 스캐닝 이어가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김선인 대표가 IT 운수장비 정유화 업종을 살펴봅니다. 네, IT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단 150만 원에 안착을 한 이후에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좀 양호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좀 단기적으로
좀 빠진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회복을 하면서 0.20%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외국인이 아침부터 해가지고 외국계 자금 자체가 거의 10만 주 가까이 일단 순매수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좀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차트상으로도 단기 바닥권을 도달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26,000원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에 지금 머물러 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차트상으로도 역시나 정확한 이제 자리를 보여줍니다. 반등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SK하이닉스는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적 역시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그런 흐름,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질지언정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겠구나 해서 26,000원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수 포지션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LG전자가 우리 사주 물량 자체가 오늘부터 쏟아져 나와주는데 그 물량이 아직은 뭐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없기 때문인데요. 한 2% 정도의 물량입니다. 전체 주식 수에서 한 370만 주 정도가 지금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풀립니다. 사실적으로 해서 그 염두에 두더라도 일단은 하락폭을 키워갈 수도 있을 거라 예상을 했지만서도 1% 이상쯤 올라주면서 좋게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4분기보다는 1분기를 기대하라는 게 LG전자에 대한 그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확인하시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은 1분기 실적까지 확인하실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은 조금 이제 정리하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조금은 대응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약간 그 실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또 하나 그 우리 사주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출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1.68% 정도 빠져주면서 3만원 깨진 이후에 추가 하락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121선까지 지금 내려와서 지금 무너진 상태인데, 당연히 그 애플 영향이 좀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애플 쪽에서 제품을 들어가던 물량 자체가 대만 쪽으로 또 이동이 되면서 그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나 좀 가격 메리트 부분은 3만원 아랫부분이긴 한데 지금 완벽하게 무너져 내려서 일단은 그 전 부분, 일단 오늘 올가을에 보여줬던 가격대 2만원 후반대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살펴볼 때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다발적으로 매도를 동시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안타깝지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실 분들이라면은 일단 반대입니다. 그래서 한 반등 주고 2, 3일 정도 연속으로 크게 반등 줄 때 그때를 좀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동차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양호합니다. 현대차가 0.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자, 기아차 0.5%, 쌍용차가 1.54% 정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름 이제 그래도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낙폭 과대가 또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인데, 최근에 수급 자체, 기아차 수급은 정말로 너무나 안 좋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지금 거의 10일 가까이 매도세를 같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따라서도 주가가 많이 출렁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일단 가격대가 지금 메리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반등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서도 좋지도 않은 게 바로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좀 돌아와 주길 기다리고, 기다린 이후에 수급상 체크가 확인된 이후 그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고, 부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 역시도 같은 영향으로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해 주고 있다는 게 현대랑 기아차를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선입니다. 조선은 뭐 크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주가 상승 꾸준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급상의 문제 자체, 특히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좋지는 않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도가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체크하신 이후에 죄송합니다. 체크하신 이후에 좀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정유주랑 화학주주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기관이 굉장히 많이 물량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SO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SK이노베이션과 SOL은 그 배당락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SK이노베이션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다 빠져버렸던 이유, 역시나 그 실적 부분의 이슈는 아니지만서도 다시 한번 그 크게 이유 자체가 어찌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들은 수급상으로 기관들이 지금 버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되고, 또 낙폭 가대로 인해서 빠졌다고 인해서 추가적인 조금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좀 자제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LG화학 좀 말씀드릴게요. LG화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시호가상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안 좋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여지없이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너무나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OCI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해 주는 거. 일단 LG화학은 중급 모멘텀 자체도 지금 현재로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시간 갖고 지켜보신 이후에 좀 대응하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명식 전문가는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봅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 뭐 철강 업종의 그 흐름도 썩 좋지는 못합니다. 현재 그 포스코를 보시면은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현재 그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포스코의 경우에는 뭐 그 중국발 그러한 그 고정자산 투자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난 그 11월 말부터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것은 포스코가 그 70개가 넘는 그러한 그 자회사가 있는데 한 24개를 순차적으로 그 줄인다고 하니까 이러한 그 자회사 정리에 따른 그 펀더멘탈 개선 요인, 이러한 것들이 현재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일단 그 인식하시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그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그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그 당진 공장 증설에 따른 캐파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의 경우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그 현대제철의 그 거래량을 보면은 11월 말 12월 초에 약 8만 원대 전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바닥이 충분히 형성된 그러한 그 공감대가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그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흐름이 현재 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손바뀐 국면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역시 고려아연의 경우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러한 영향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그 동국제강의 경우 12월부터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동국제강의 경우에도 뭐 후판 쪽에서 영업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업황과 실적 양 측면에 있어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데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계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도 뭐 최근 들어서 일단은 뭐 의미 있는 저점을 찍고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역시 그 두산건설 자회사에 대한 뭐 리스크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4분기를 그 분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그 수주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도 뭐 시간이 필요로 하겠지만 5만 원대에서부터 5만 5천 원대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기술적 반등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그 두산인프라에 대한 주목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년도 1분기가 중국에서 그 굴삭기 시장의 최대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단 그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기술적 반등 국면이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18,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부진하지만 계속해서 미국 주택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 XTS 그룹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본격적인 그 구조조정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역시 XTS 엔진의 경우에도 1차 상승에 따른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계업종의 경우에는 그 두산그룹 관련주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소형주에서는 그 세원셀론텍이 상당히 견조한 그런 차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4,000원대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데 역시 그 플랜트 부분에 대한 그러한 그 재료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금융세타로 한번
넘어갈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신한지주 기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 흐름이 전개됐는데 은행 섹터의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바젤 3에 대한 그러한 그 완화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썩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 업종의 경우 접근하기는 그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쪽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그 건설 섹터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금호산업, 그 동양건설 등이 구조조정에 따른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그 정부가 상반기에 금년도 예산의 한 60%를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건설주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개인적 견해로는 뭐 대림 산업이 금일도 그 사우디에서 뭐 3조 원 수주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들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위주로 일단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어서 김선윤 대표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주 SK텔레콤이 오늘 혼자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1.3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KT랑 LG유플러스는 약보합권에 머물러주고 있는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가 수급상으로 최근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기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그 전고점 부근인 16만 원 선을 향해서 천천히 다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들 이제 호재로 작용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통신주는 조금은 저가 메리트 부분 또 경기 방어주 성격 참 1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해서 좀 안 좋게 나올 글로벌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시더라도 조금 방어주적 성격을 가진 통신주들에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유통주 중에서는 오늘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GS 홈쇼핑입니다. 자, GS 홈쇼핑 오늘 4.8%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인데 주가 자체도 꾸준하게 꺾이지 않고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이어져 가고 있는 그 흐름에서 한 번 더 새로운 가격대를 좀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추가적인 그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 중간중간에 뭐 소폭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서도 꾸준하게 매수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CJ 오쇼핑도 마찬가지 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다시 한번 더 가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신세계차, 백화점 관련주들은 역시나 흐름 4분기에 견조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서 주가 자체도 다시 한번 천천히 가고 있다는 거. 롯데쇼핑 같은 경우 오늘 2% 이상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관들의 이 매도 물량 자체를 외국인들이 다 흡수해주면서 주가를 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이제 이틀간 꺾였던 물량 자체, 아직 그래도 추세가 이탈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식료 쪽으로 가볼게요. 다시 이제 경기가 좀 안 좋고 내수주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상당히 커진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뭐 CJ 제일제당과 동아원, 대한제당 되겠는데 밀가루 값도 상승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좀 다시 한번 서서히 좀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당분간의 이런 이제 흐름 자체가 이 음식료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꾸준하게 나올 가망성이 높을 것 같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 깨진 이후에 다시 110만 원까지 원래 가격대로 안착을 해줬는데 오리온은 바로 그 전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110만 원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115만 원 정도까지 뚫고 가는 여부를 좀 체크하신다면은 재밌는 좀 관전 포인트가 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수급적으로 도와준다면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기관 같은 경우가 그래도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역시나 차트상으로도 좀 완벽한 신고가 패턴을 좀 그려주고 있고 수급상으로도 꾸준하게 그래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작은 종목 중에 동아원은 밀가루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데 수급이 최근 들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동아원이 차트상으로도 일단 바닥권을 확인한 이후 200일 선을 뚫고 올라갈 그 골드 크로스 채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동아원 같은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아원을 조금 보신다면은 재밌는 그런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전기가스 쪽으로 가볼게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 4% 이상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2% 올라주고 있는데, 전력 인상이 있습니다. 4% 정도 이제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거의 퍼펙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만 4천 원 정도까지가 한번 가격 상한선으로 보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종목이 만약에 깨져버린다면 3만 1천 원 아래로 내려갈 때는 그때는 조금 정리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상황 자체가 다시 한번 방어주 쪽 성격이 강한 종목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흐름 자체가, 경기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조금은 단기간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서 조금 종목들 잘 구분하셔서 투자하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금일도 태양광 섹터의 흐름이 일단은 부담스러운 국면이긴 하지만,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특징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적 요소는 풍력 섹터인 것 같습니다. 금일 태용이 계속해서 단기 22,000원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마이스코가 현재 5%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동국 SNC 이 경우에도 2%대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풍력 관련주의 상승 배경 요인은 미국 의회에서 풍력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 세액 공제를 30% 감면한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풍력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신재생 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순환 상승 사이클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섹터에서도 태양광과 현재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CD라든가 테라세미컴 등이 현재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태양광, 풍력, LED 이쪽으로 계속해서 순환적인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으로 테마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이명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 1부 순서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정보와 또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3일 일요일에는요, 서울경제샘플러스 전문가인 오딘 전문위원이 2013년 투자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딘 위원은 그동안 CTC 바이오가 무려 120%, 오뚜기 70% 등 눈부신 수익률을 자랑했던 분인데, 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일시는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함께 만나는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요, IBK 투자증권 빌딩 6층에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이 보합권을 사이에 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작으니만큼 그냥 조심스럽게 좀 느긋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